말라토크마치카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의 면적은 겨우 3제곱마일, 약 8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며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크렘린의 전쟁 기계에 의해 공격을 받은 수많은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다른 마을들과 달리 말라토크마치카는 러시아군이 4년 넘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당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 거의 아무도 들어본 적 없는 이 작은 마을이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포위전 중 하나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군에게 가장 굴욕적인 최전선의 막다른 골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해를 위해 말라토크마치카의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고 크렘린의 군대가 이곳 정복에 왜 어려움을 겪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자포리자 중앙의 폴리히 구에 위치한 이곳은 전쟁과 비극에 익숙한 곳입니다. 이곳은 18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 시절에 키이우, 체르니히우, 폴타바 지역에서 새로운 시작과 더 나은 삶을 찾아온 정착민들이 모여 세운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수세기 동안 제1차 세계대전 참상과 우크라이나 독립전쟁의 격전을 겪으며 여러 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말라토크마치카도 우크라이나 대기근인 홀로도모르를 겪었습니다. 이 참사는 약 350만 5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희생된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중 281명이 이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 지역은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으나 결국 불국후 군대에 의해 해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을 구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말라토크마치카가 다가올 일을 준비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작은 마을은 살아남았고 어느 정도 번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마을들 중에서는 이곳이 꽤 번영한 편이었고 자체적인 지역 산업과 인프라, 그리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도소 중 하나가 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이 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시작되자 말라토크마치카 역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많은 다른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곧 암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초기에 러시아군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마을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 6월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러시아군의 포격이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있던 수많은 건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의회 건물은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파괴되었고 교도소도 불과 몇 주 후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면서 마을 인구는 순식간에 급감했습니다.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았고 대부분은 대피할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기 싫어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포리자에서 빠르게 영토를 차지하자 말라토크마치카는 전선에서 불과 1마일 떨어지게 되었고 곧 크렘린의 군대의 주요 표적이 됐습니다. 그들은 인근의 다른 마을들도 장악했고 한동안 말라토크마치카의 운명도 이제 끝이 보인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5월이 되자 그 마을은 예전 모습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말라토크마치카의 중앙 광장이 러시아 포탄으로 움푹패였고 파편들이 거리에 흩어져 있었으며 학교의 외관은 말 그대로 날아가 버렸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스, 물, 전기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의 집이 러시아군의 탄약에 의해 산산조각 났고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지하실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 지하실들은 사실상 모두 대피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불과 9마일, 즉 15km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군은 폴리히라는 소도시를 점령했고 민간인들을 강제로 대피시키고 아이들을 크렘린이 소위 재활 캠프라고 부르는 곳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말라토크마치카에도 비슷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고 러시아 지휘관들은 이 마을이 오리이브에서 불과 1마일, 자포리자에서 약 23마일 떨어진 매우 전략적인 위치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곳을 장악하면 러시아군은 더 크고 중요한 목표를 향해 진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고 이 지역의 수도에 압박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초기 침공과 첫 해의 전투를 견뎌낸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동맹국들로부터 강력한 신형 무기들을 지원받아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기 위한 대규모 반격작전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 반격작전은 특히 자포리자와 같은 남부 지역에서 두드러졌는데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더 큰 도시들에서 멀리 밀어내고 크렘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그리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제47 강습여단
과 제33 기계화 여단 이 수행한 첫 번째 공격은 그야말로 찬사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차 부대 중 하나가 말라토크 마치카 바로 외곽에 지뢰밭을 통과하려다 대전차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차량 최대 25섬대가 파손 또는 파괴됐고 이 중 최소 5대는 독일제 메오파르트 2 전차였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과 군사 분석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되었고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의 여름 대반격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재정비, 재조직했고 일부 손상 차량도 회수했습니다. 이후 며칠과 몇 주 동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전략을 따르면서 우크라이나는 곧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올렉시 흐로모프 준장은 대반격이 시작된 이후 말라토크 마치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약 2마일의 영토를 확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군을 완전히 밀어내지 못했지만 전선을 안정시키고 마을이 적에게 넘어가는 것은 막았습니다. 그 후로 양측이 서로를 사실상 떠보고 견제하는 장기적인 진지전이 시작되었지만 큰 돌파구나 성과는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말라토크 마치카를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전쟁이 진행되고 변화함에 따라 탱크, 보병 전투 차량, 돌격분대, 드론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사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가 말라토크 마치카를 방어한 두 가지 주요 이유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겉보기에는 작고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와 같은 많은 마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제로는 요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선 곳곳에서 지보상에 점처럼 보일 정도로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 마을들은 양쪽에 수십 채의 집이 들어선 하나의 도로로 이루어져 있지만 러시아가 점령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어려운 곳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즉, 말라토크 마치카도 예외가 아니며 이 역시 흐름의 일부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침투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들판에 지뢰를 설치해 러시아군을 예측 가능한 경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 후반부에 특히 드론을 활용해 적군 병력과 장갑차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공격을 미리 예측해 방어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마을이 많이 파괴됐지만 여전히 강하게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주택과 다차, 별장들은 안전한 벙커로 바뀌었고 좁은 골목에는 병목 지점이 만들어져 침략군이 공격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말라토크 마치카의 두 번째 큰 이점은 지리적 특성입니다. 이 마을은 거의 완전히 높은 지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쟁이 시대에 따라 많이 변했을지라도 한 가지 진실은 항상 남아 있습니다. 높은 지대를 차지한 쪽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아무리 놀라운 신무기와 방어 체계를 개발했더라도 물리법칙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면 사방을 더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적을 더 쉽게 발견하고 그들이 너무 가까이 오기 전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크렘린 지휘관들이 말라토크 마치카 기습을 계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 방어군은 늘 상대보다 앞서 있으며 포병과 드론 등 방어 수단이 움직임이 감지되면 즉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2023년 후반기부터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도 계속해서 말이죠. 그러다가 상황이 다시 한번 바뀌었고 마을의 운명은 위태로운 기로에 놓였습니다.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밀리터리 쇼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2025년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수개월간의 실패한 공격과 여러 전선에서의 미미한 진전 끝에 러시아 지휘관들은 변화를 꾀할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지역에서 새로운 대규모 공세를 조직했으며 특히 남부 우크라이나와 자포리자 지역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상부로부터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러시아는 진전을 이뤄야 했고 그것을 신속하게 해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러시아 군 지도부와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완전한 승리가 불가피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일련의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는 크렘린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과 협상 시 협상 테이블에서 더 강한 입지를 갖게 해줄 것입니다. 러시아가 영토를 더 차지할수록 협상 카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돌격 분대가 전진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이러한 공격의 압도적인 규모가 결국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오랫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말라토크 마치카 같은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데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에 이 지역은 더 강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제10군단 소속 제118 기계화 여단 대원들이 용감하게 방어하는 가운데 대규모 기계화 공격이 연이어 마을을 강타했습니다. 여단의 언론 담당관 중 한 명은 마을의 수호자들을 말라토크 마치카의 사이보그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도네츠크 공항을 영웅적으로 방어한 우크라이나의 상징적인 군인들을 언급한 것입니다. 거의 완전히 포위된 채 영하의 기온과 끊임없는 폭격 등 극한의 조건에서 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감한 군인들은 살아남아 사이보그라는 별명을 얻었고 우크라이나 군사 역사에 그들의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들은 원래의 사이보그들만큼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말라토크 마치카와 그 주변에 주둔한 놀라운 병사들은 반복되는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마을을 지켜내는 데 있어 똑같이 비범한 정신과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20일 러시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를 감행했습니다. 크렘린 산하 제71 기계화 소총연대 소속 부대, 추가로 2개의 기계화 소총중대, 그리고 탱크, 보병 전투 차량, 타이거 차량, 장갑차, APC 등 약 26대의 장갑 차량을 포함한 대규모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 정도 규모와 전력을 가진 병력이라면 작은 촌락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 하나쯤은 점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어군은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자신들이 가진 무기와 방어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공격자들을 초토화했습니다. 그날 러시아군 30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다쳤으며 차량 21대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당국은 당혹감이나 선전 때문인지 시도가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듯 했습니다. 2026년 11월 16일 러시아 국방부는 말라토크 마치카가 완전히 점령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장관 안드레이 벨로우소프는 마을이 완전히 해방됐으며 모스크바 측 병력이 더 큰 목표 달성에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말라토크 마치카 점령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러시아 당국자들은 조용히 초기 입장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마을 주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을이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주장과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더 많은 공격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우크라이나 수비대가 매번 이를 저지했습니다. 러시아 언론 인사들은 그 마을이 곧 점령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고 말라토크 마치카의 이야기는 군사 커뮤니티에서 일종의 밈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네티즌들은 러시아 군사 전문가가 이 지역에서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모아 편집하면서 세계 2위 군대가 고작 수백 명이 사는 작은 마을조차 점령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유머러스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러시아 대학들은 말라토크 마치카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언급하거나 자국 군대의 실패를 지적하는 학생들에게 퇴학을 경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하자면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규모의 실패입니다. 2026년 5월 중순 유나이티드 24 미디어는 러시아군의 이 작은 마을 포위가 공식적으로 1,500일을 넘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써 이는 단일 장소에 대한 최장 포위전 기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인들이 카르타고를 포위했던 기간인 약 1,100일보다 더 길고 지브롤터 대포위 전에 약 1,321보다도 더 깁니다. 레닌그라드, 로마,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의 포위전보다도 더 깁니다. 역사는 이른바 위대한 군대들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마주하고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 수많은 병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사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례들은 거대한 성벽과 웅장한 성문, 그리고 수많은 수비군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례들은 또한 실제로 수세기 전에 탱크나 보병 전투 차량, 전투기, 드론, 곡사포 같은 현대 무기가 등장하기 전 군대가 칼, 창, 활, 투석기와 같은 훨씬 더 단순한 무기로 싸워야 했던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말라토크 마치카 점령 시도가 더 굴욕적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대도시가 아닙니다. 요새화된 수도도 아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곳도 아니며 자체적으로 방어할 군대가 있는 곳도 아닙니다. 이곳은 불에 타고 폭격으로 파괴된 남은 건물이 거의 없는 중요하지 않은 마을입니다. 이런 곳 점령이 이렇게 어려워서는 안 됩니다. 수년간 무시무시한 명성을 쌓아온 러시아 군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쟁 수십 년 전부터 세계 각국은 러시아 군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끝이 없어 보이는 전차와 전투 차량의 비축량, 엄청난 수의 병력, 그리고 거의 비할 데 없는 그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크렘린 관료들이 최신 미사일의 획기적인 능력을 자랑하거나
성대한 군사 퍼레이드에서 최신 전차를 뽐내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멈출 수 없는 러시아 전쟁 기계가 눈앞에 거의 모든 상대를 짓밟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신화, 그 모든 아우라, 그리고 크렘린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그 모든 힘이 지금 이 순간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 군대가 세상이 한때 두려워했던 만큼 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마을 하나조차 점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를 위해 4년이 넘는 시간을 쏟았고 그 과정에서 약 2,000명의 병사를 잃었으며 수십 대의 차량과 잠재적으로 수천만 또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장비와 인력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마을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제118 기계화 여단의 손에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참호를 파고 있으며 드론과 지뢰 등 다양한 장비를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 반복적으로 적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경파 러시아 선전가들조차도 자국이 이 지역을 장악하지 못한 굴욕적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 중 한 명은 말라토크 마치카를 트로이 또는 베르댕에 비유하며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전투가 벌어진 장소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말라토크 마치카에 대해 전설적이라고 할 만한 유일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그곳을 얼마나 잘 방어하고 있는가입니다. 설령 결국 함락된다 하더라도 최근의 상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이 작은 마을은 러시아 군사 우월성의 신화를 영원히 산산조각낸 장소로 역사책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은 크렘린 붕괴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나라의 반복된 실패와 우크라이나의 영리한 활용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키이우 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러시아 인프라에 대규모 종심 타격을 주도한 과정을 다룹니다. 또는 이 영상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마침내 러시아의 끊임없는 활공, 폭격 공세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았는지 알아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분석과 속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